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1차 상승 나오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죠, N자형 상승.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3월 24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송 종목은 하이스트리고요. 방송 말미에는 또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하이스틸 어저께 상한가에 진입이 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또 아침에 23%가량 급등이 나왔었고요. 자, 철강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그런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철강 대장주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죠.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2월달, 1월달 바닥을 잡았는데 이 1월달 말에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연준의 통화정책 이슈 때문에 시장이 다 하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포스코 같은 종목들. 그런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은 전반적으로 지금 28만원대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고요. 그리고 물적 분할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다시 한번 좀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1월달, 2월달 이 철강주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이 철강주의 분위기가 바뀌게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또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최근에 또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아조브스탈이라는 철강 공장에 폭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철강 공급에 대한 우려감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금 러시아 철강 기업에 대한 부도 얘기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쪽으로 상대적인 수혜,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 어쨌든 전반적으로 최근에 원자재 가격 이슈,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슈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원자재인 철 스크랩, 이게 고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철 스크랩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그와 관련된 철강제 가격 상승,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철근이라든지 현강이라든지 철강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 가능성이 누누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뭐 도시가스라든지 그리고 석유 관련주들, 요거 하나 좀 차별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물론 똑같이 잘 아시다시피 똑같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반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나 도시가스하고요, 석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요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마로 끝이 날 것 같고, 철강주는 어쨌든 이게 실적주로 연결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가도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LNG 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 중요한 건, 이건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인상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격 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계속해서 제품 가격 인상을 했었고, 지금 3월달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제품 가격 인상을 했죠. 그리고 중소형 철강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하이스틸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1월 25일날 소위만 점상한가 같습니다. 근데 왜 점상한가 같냐면은 2021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500% 성장을 했어요. 정확하게 5,568%인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점상 안 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점상 5,000% 성장했거든요. 근데 올해도 뭐 물론 5,000% 성장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철강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올해도 어쨌든 실적주에서 메모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급등 현상이 나타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이스틸이란지 동일제강이란지 이런 여타 소형 철강주를 좀 보시는 것보다는 현대제철이란지 그리고 중형주인 뭐 동국제강들 쪽으로,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철강 제품 가격 인상으로 해서 좀 실적주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은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대제철이란지 동국제강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소형주도 괜찮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조금 안전하게 좀 보자라면은 현대제철이라든지 동국제강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동일 제강 아닙니다. 동국 제강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관련된 테마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숫자, 매출과 연결되는 회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철강주는 조금 다른 우크라이나 테마들보다는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적주로서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소형 철강주를 보시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리고 동국제약 같은 좀 중대형주 쪽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히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달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달부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전반적인 흐름이 자 보세요. 자 1차 상승이 나오고 보세요. 제가 241선 중요하다 말씀드리잖아요. 24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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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1선. 이게 장기 추세를 돌리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41선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기 추세도 데드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21선 회복 실패, 최근에 3월달 와서는 21선을 회복시키는 흐름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자, 그동안은 어쨌든 5일선과 21선이 하락 추세라고 봐야 돼요. 그러나 3월달 들어와서 어쨌든 변동성이 확대가 되게 되면서 요 5일선과 21선이 다시 골든 크로스가 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조정을 보였지만은 5일선 아래 구간에서 다시 조정이 완료가 되면서 다시 21선을 이탈한 게 아니라 5일선을 지켜주게 되면서 다시 N자형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요게 그 이전과는 좀 다른 패턴이다 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1차 상승 나오죠. 조정 나오고 상승 나오죠. N자형 상승. 5일선과 21선 골든 크로스. 항상 그 말씀이죠. 상승과 하락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크로스. 회복 실패하죠. 회복 실패하죠. 저항 받죠. 저항 받죠. 돌파를 하죠. 골든 크로스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1선 이탈 안 하죠. 8,600원대 지켜주게 되면서 N자형 상승 나오죠. 자, 이제부터 숙제는 뭐죠? 41선. 어저께 10% 상승 나오게 되면서 241선 돌파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9%가량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내일 쪽에 한 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오늘이 아니라 내일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41선이 돌파가 되게 되면서 지지력을 보이는지 한 번 더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거래량이 실려주고 돌파가 되다 보니까 저는 확실하게 이번에 돌파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이제 241선 위에서 가격 지지력 요걸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쨌든 봐야 될 가격대는 만원, 많은 가격대를 1차 분기점 말씀드리고요. 1차 분기점은 또 1차 목표 주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한번 보실 분들은 알파프로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